9개월 만에 이런 일이 서울 집값 본격 하락.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추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보다는 높습니다. 10월에 주택가격 전망이 116이니까. 게다가 장기평균이 107이에요. 장기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9월에 119까지 올라갔던 주택가격 전망이 116으로 꺾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1년 후 집값을 나타내거든요. 1년 후에 집값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9월에 11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꺾였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시장에서는요. 드디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지난 5월 달에 101을 기록을 하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거의 말입니다. 예, 쭉쭉쭉쭉 올라가서 사실 따지고 보면 1월 달에 92였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1월 달에 92예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여기서 9월 달까지 가면 8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던 지표. 예. 1월까지 따지면 9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던 지표가 이제는 꺾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조사라는 어떤 신뢰성도 있는 데다가 예, 100을 넘었다는 그런 뭐라고 하나 시장이 확장된다는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9월에 119에서 10월에 116으로 9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 8개월 연속 오르다가 9개월째 꼬꾸라졌다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시장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지난 8월 12일에 0.32%가 올라가면서 거의 상승폭이 5개월 만에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9월 9일에는 0.23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지난 10월 7일에는요. 0.10%로 상승폭을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10월 16일, 14일 현재는 0.11% 기록하고 있거든요. 30주 연속 계속 상승을 해봤지만 아마 이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꺾였다는 것은 집값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작동이 됐다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매물이 87,756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85,000건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과잉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85,000건을 넘어서면. 그런데 85,000건 넘어섰잖아요. 1월에 73,939건에서 10월 17일에 87,756건까지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해서 18.7% 13,837건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보면 집값의 어떤 향방이 우하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가격을 자꾸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매수자 우선 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할 때 100만 원만 깎아주시죠. 이러면 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이러면 1000만 원을 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려서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금리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10월에 88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월에 100에서 다시 101.7까지 올라갔어요. 뭔가 시장이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물가예요.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10월에 2.8, 9월과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거라는 거예요. 네,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뭐 시장의 기대치는 높겠죠. 당연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리 수준이 지금 5월에 104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88까지 내려왔으니까 금리는 계속 인하한다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고금리가 오랫동안 간다는 이야기. 이게 시장에는 작동을 하고요. 또 정부의 정책까지도 시장에 먹히면서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뭔가 변화의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집값이 폭등하거나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갑자기 폭락이나 폭등은 하지 않을 거다. 그건 말입니다.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거치면 또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기는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뭐 블랙스완도 서서히 막아가고 있고요. 또 회색 코뿔소도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앞으로 더 꼼꼼히 보면서 시장에 강력 대응해 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리하게 시장은 보시지 말고요. 시장을 무리하게 보시는 것보다가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지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2022년 10월, 11월, 12월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임장 나서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이죠. 12월, 그때도 제가 임장 나서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임장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심할 때입니다.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강력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보면서 집을 사더라도 조금 이따 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책임하에 사는 게 맞지만 제 이야기도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